자, 그러면 이 불균형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건가? 제가 막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네, 이거는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뇌피셜이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의자, 신발 이런 우리를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들, 편리함을 주는 우리가 만들어진 물건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쓰면 이제 구부정하게 해서 머리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목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자세가 변형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의자가 이제 허리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이제 뭐 논문으로 이제 밝혀진 거니까, 서 있을 때 이제 디스크에 가해진 하중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냥 앉아 있으면,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도 100 이상입니다. 140. 예. 근데 거기서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 막 다리 꼬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있다, 그러면 이제 300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근데 바른 자세로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네, 컴퓨터 안으로.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들어가고 있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광고하는 게 신발이 이제 그렇다는 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왜냐면 신발은 발에 영향을 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문제가 있으면 골반이 틀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에 문제가, 신발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 보행이라고 하는 이 이제 발 뒤꿈치를 디디면서 걷는 이 보행이 실제로 진짜 정상 보행일까? 아프리카에 그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안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안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발인데 뒤꿈치를 디디면서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발을 원래 태어났을 때는 저렇게 삼각형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 발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신발 때문에. 신발 보면 특히 원재가 있는, 엄청 날카롭습니다. 앞쪽이.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발볼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했던 전족처럼 발을 이렇게 싸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밑창이 엄청 두꺼워요. 그죠?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뒤에가 또 높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발은 이제 지면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을 빨리 느꼈다면, 보세요. 이게 뭔가 울퉁불퉁한 거를, 이게 이제 얇은 거라면 느꼈겠죠. 위험을 감지를 했겠죠. 슈즈 같은 거. 그렇죠. 납작한 거. 예전에는 저도 쿠션 있고 좋은 신발 신으시라고,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아치 올라가 있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치 서포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원래 이제 아치의 기능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발의 내재근이 움직여서 아치를 이제 세워줘야 되는데, 아치가 서포트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으면 얘네들이 내 발이 해야 되는 일을 얘네들이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걷기는 당연히 편하죠. 그렇지만 발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느껴야 되는데 계속 못 느끼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때 넘어질 때 기를 신으시나요? 예. 그래. 이렇게 안 신었으면 안 다쳤을 수도 있어요. 뭐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게 뭐 제가 찾은 건 아니지만 또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이제 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2,3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일 때 신발을 신고 안 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은 어린이 중에는 13.2%가 이제 평발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신발을 안 신은 그룹은 2.8%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신발이 평평족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발 같은 발볼이 쓰긴 한데 이렇게 이제 발을 이렇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예.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환자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발 엄청 타이트하게 신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제 불안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발도 좀 발볼이 좀 넓고 이제 자기의 사이즈보다 한 1에서 2cm 정도 큰 거를 신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붓잖아요. 붓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발가락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발이 이제 내재근을 쓰면서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 꽉 잡아버리면 우리 이제 그 우리 테이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쳤을 때 테이핑해서 이제 덜 움직여지게 만드는 것처럼 테이핑해서 이제 묶어버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무지외반증이랑 이제 일본은 원래 이제 그 조리 같은 거 신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그래서 그 전에는 당연히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신발을 신으니까. 근데 유럽에서 이제 가죽 신발이 들어오면서 구두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지외반증의 수술 건수가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높은 굽을 신으면 당연히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쿠션이 높은 저런 신발, 그러니까 뭐 그런 신발, 보통의 운동화들 대부분 이제 앞쪽이 조금 낮고 뒤쪽이 좀 높아요. 보통 한 3cm 이상 다 되죠.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낮은 힐을 신는 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목의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안 좋은 분들은 더더욱 더 보통 좋은 신발을 신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이제 그런 신발 없이는 이제 생활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논문도 있는데, 그래서 신발이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맨발로 걷고 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기능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 신발을 제조업체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그때는 또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딱딱한 이제 그런 깔창이랑 이제 아치를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발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좋으라고.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발의 기능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엘리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의 신발을 보면 그분들의 신발은 우리보다 더 비싸긴 하지만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몰랐죠? 축구화도 손흥민 신는 거 보면 그냥 엄청 얇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발의 기능을 더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능이 없는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여기 논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기능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기능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 기능이 좋아진다. 6개월만 신어도 57%가 좋아진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신발이라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볼이 좀 넓고, 그리고 이제 아치 지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이제 뒤꿈치가 높지 않은 얇은 신발을 신는 게, 저런 신발을 신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옛날 러닝 슈즈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뒷굽이 없어요.
옛날 러닝 슈즈는. 그러니까 포오프 스트라이크를 앞꿈치로 착지를 해서 이렇게 달린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신발들이 나온 거죠. 뒤꿈치가 있고 아치 서포트가 되고 이런 신발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디면서 달리게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요즘은 이제 달리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달리는 거를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해야 무릎에 무리가 덜 가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뛰는 데는 보통 이제 포오프 스트라이커나 뭐 이런 미드풋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제 앞발 착지 이제 그 앞발 착지로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대세고, 근데 이제 그냥 걸을 때는 이렇게 걷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뒤꿈치로 딛는 게 맞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예전에 이렇게 걸었어요. 힐 스트라이크로 로봇 처음에 이렇게 걷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불안정하잖아. 이렇게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처음에 이렇게 못 걸어, 이렇게 걸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앞쪽이다. 중심이 앞쪽으로. 앞꿈치와 뒤꿈치로 걷지 않습니다. 네. 엄청 잘 걷죠? 안정적으로. 이 로봇 회사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렇게 걷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체공학적으로 그리고 보행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았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정적인 보행은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왜? 이런 신발, 발가락 신발, 제가 신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발.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원장님 그 신발 신으신 지 꽤 되셨잖아요. 네. 정말 있나요? 아, 효과? 그거 아직 잘 모르겠네. 내가 뭐 아픈 사람이 아니니까 뭐 효과가 있는. 근데 발가락을 이렇게, 예전에 발가락 내가 신경 안 쓰고 이제 걸었던 것 같은데, 요즘 걸을 때 발가락으로 이렇게 차고 이렇게 가려고 좀 그렇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힐 스트라이크로 걷는다는 게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불편. 뭐라고? 너무 불편하다고?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부터. 이게 원래 이제 효율적,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걷는 게, 집에서 보통 이렇게 안 걷잖아요. 맨바닥으로 걸을 때 쿵쿵거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걷지 않나? 그죠? 그렇게 걷는 게 내가 생각에는 더 몸에 좋은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재활에서는 이렇게 걷는 게 병적으로 걷는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걷는 게 앞꿈치로 닿아서 걷는 게. 그리고 뛸 때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릎 앞 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 뒤꿈치로 이렇게 뛰는 분들이 있거든요. 뛸 때. 근데 뒤꿈치로 이렇게 뒤꿈치 어떻게 뛰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뛰면 당연히 이제 쿵 찍히고 무릎에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거리나 뭐 이렇게 뛰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그게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네. 아시겠죠? 질문 없어요? 네. 질문해, 빨리. 예. 그게 뭐 그러니까 발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이제 뭐 말랑한 신발을 신고 뭐 있으면 딱딱한 신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 다쳤을 때 발목 보호대나 이제 부목을 짧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프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짧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근데 길게 계속 써야 된다면 그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이나 이런 걸 하고 이제 맨발 신발을 신어서 자기 본연의 이제 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이제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 많이 아픈가 보네요. 발목이요. 아직.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빼고 걷기가. 아, 그래? 큰일 났네. MRI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네. 내일도 피 차 있으면 뭐 MRI지 뭐. 피가 차 있다는 거는 심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 완전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왜냐면 봐서는 심각하면 못 걸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걸어서 이제 병원에 온 걸 보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몇 달 전에 이제 발 다쳤는데, 어제 오신 분, 저녁에 오신 분, 몇 달 뒤에 와서 엑스레이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골절이거나 뭐 인대 파열되어 있었던 분들 꽤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잘 몰랐던 거죠. 약물 치료받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찾아보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주사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원하시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낫고 싶다면 뭐 레이저나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니까요. 아프면 해야지. 덜 아픈가 보다. 무릎은 괜찮아요? 많이 좋아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쿵 찍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교정하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쿵 찍혔잖아요. 네. 그 쿵 찍히면 뼈가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죠? 순간적으로 훅.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브록세이션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거니까 이거를 툭 바깥으로 이제 밀어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맞춰진다. 그런 거예요. 원장님 그 데피니션로 쿠션이 네. 있는 게 안 좋다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골반도 부정렬이고 네. 신발도 쿠션 있는 신발 신은 환자한테 네. 인솔 처방을 해주면은 네. 보통 신발에 까지는 그쵸.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네. 오래 하신 분들은 맨발 신발 신으라고 그렇게 하시죠. 맨발 신발 신고 이거 까시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맨발 신발 신으면 내가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맨발 신발 신는 게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신고 있는 건데, 지금 한 3, 4개월 됐나? 3, 4개월 아니구나. 내가 두 달도 안 됐겠네. 두 달 정도 됐을 거야. 2달 정도 신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으면 이거 아파, 뒤꿈치. 왜냐하면 뒤꿈치를 대부분 이제 걸었었으니까. 뒤꿈치 다음에 이제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다 이제 테스트해서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정립이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죠. PPT에서 이제 골반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거 이제 맞추는 거 3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코어 강화 네. 쪽은 그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코어는 이제 환자 스스로 하기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쉬운 방법이 이제 대둔근 강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둔근 강화해서 이제 잘 걸어 다니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도수 치료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혼자 하기 코어는 혼자 하기 좀 어려워. 여기도 코어 없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가는데 한 15분, 20분 걸려.